자, 일단 저희가 오늘 코인 마켓캡 통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 살펴볼 텐데요. 일단 공포 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2점가량 빠지면서 50점, 여전히 중립 구간에 놓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공포 탐욕 점수가 37점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약간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도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저희가 0점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이 강세를,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알트코인 불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오늘도 여전히 22점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알트코인들이 우수수 빠지다 보니까 16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22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에 미증시는 분위기가 좋고요. 또 국내 주식도 3천 포인트 넘어서 우리 방송국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쉽게도 우리 지금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이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추세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11만 달러를 다시 강하게 돌파를 해 줄까라는 기대감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XRP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네. XRP가 최근에 핫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나왔던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들을 좀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살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30일 이평선, 그리고 이렇게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상승 랠리를 보였던 구간에 30일과 60일, 120일이 정배열 구간을 보였었죠. 특히 이 30일 이평선이 강력하게 탄력을 받아주면서 가격이 고점을 계속 찍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인 강세가 유지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러한 구간을 보시면 이 30일 이평선과 60, 120이 계속해서 조여가고 있고요. 점차 모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역배열 구조를 만들어 줬습니다. 현재는 지금 30일과 60일 120일 이렇게 가격적으로 수렴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도 계속해서 수축 구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에너지를 그만큼 응축하고 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밴드가 좀 좁아졌다는 거는 우리가 변동성이 좀 낮아졌고, 그만큼 뭐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4시간 봉으로 살펴보셔도 사실상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끝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쌍바닥을 좀 찍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사실 우리가 거래량을 좀 살펴보셔야겠는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1.95달러 부근에서 사실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해줬고요. 현재는 2.2달러까지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2달러 부근에서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과 매물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2.2달러 부근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 준다면 단기적인 매도세가 좀 소화가 됐다라고 시장이 아마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 남았나요? 라따뚜이 님? 네, 저희가 또 오늘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네. 리플 소송 다뤘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제가 언제까지 리플의 법적 분쟁 이야기를 해야 할까? 사실상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음. 사실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이 법원의 그런 판결을 어 리플의 항소를 기각을 하고 나서 리플이 또 한 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4년 동안 이어진 리플과 SEC의 대서사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에 법정 밖에서 리플과 SEC가 좀 소송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서로 항소도 좀 취하를 하고 벌금도 좀 줄이고 조용히 끝내자라는 분위기를 보였죠. 그런데 이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까지 바꿔달라라고 제시를 했지만 토레스 판사가 이는 공익에 좀 반한다라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갈링하우스 입장에서는 좀 어 욕심을 부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판사가 기각을 시켰고요. 결국에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항소를 철회를 했습니다. SAC도 항소를 철회를 했고요. 판결도 그대로 내겠다. 벌금도 그대로 내겠다 하면서 그 싸움을 끝냈는데, 역시 가격에는 또 어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악재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호재는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법적 분쟁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AC와의 싸움이 마무리됐고 XRP는 요즘 뭘 하고 있을까요? 기술은 얼만큼 발전을 시킬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진에 지금 보이시는 이분은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빗이라는 아저씨입니다. 인상이 좀 좋네요. 예전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 레저라는 독립된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만 주로 사용이 됐고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폐쇄형 네트워크처럼 외부 체인과의 직접적인 연동은 좀 음. 제한적이다라고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송금 기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6월에 조용히 지나가긴 했지만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 레저가 리플이 작동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인 웜홀이라는 기술과 연결을 했다라는 발표였는데, 이게 뭐냐면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그런 레이어 원 체인들과 상호 운영성을 좀 가지게 됐고, 쉽게 말해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단일 체인이 아니라 다양한 퍼블릭 체인 간에 좀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 앞으로 뭐 우리가 뭐 실물 자산 같은 뭐 RWA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디파이 같은 실제 금융 활용 사례에 XRP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기술적 기반을 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플 같은 경우엔 또 리플 RLUSD라는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굉장히 요즘 좋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제도권 안에서 받아주지 못한다면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올해 리플에게는 3월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전략적 디지털 비축 자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을 포함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책 이름도 나왔었죠. 뭐 디지털 자산 비축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행정 명령이 나오면서 이날만 하더라도 리플이 아마 30% 넘게 음. 급등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좀 규제 눈치를 봤던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뭐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유할 자산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뭐 판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입장도 내비쳤었고, 특히 XRP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XRP를 인정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XRP에 있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가 올해가 아니었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자, 리플이 이렇게 본격적인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을 한 지 한 달이 넘었고요. 이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9일에 있었던 일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파생 상품 거래소죠. CME에서 XRP 선물 계약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고요. 이건 좀 기관 투자자들이 공식적으로 좀 리플에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열렸다라고 호재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출시 첫날만 하더라도 거래 금액이 1,93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한 달 누적 거래량이 5억 4,2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전체 거래 같은 경우에는 북미 외 지역에서 45%나 거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강하게 뒷받침됐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내려줬고, 그중에서도 미결제 약정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는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총량이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거는 리플의 단기 트레이딩할 목적이라기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점들이 우리 XRP의 알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 수 있는데 강력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이렇게 모두 선물 시장에서 좀 거래 기반이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XRP도 ETF 가능성이 올해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XRP가 우리가 좀 그동안 좀 짓누르고 있던 이런 모래주머니 같은 걸 좀 탈피를 해보고 올해는 좀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리플 TMI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 팔뚝의 주인공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죠. 최근 자신의 팔에 XRP 로고 문신을 새겼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래에 굉장히 익숙한 날짜도 문신에 함께 새겼는데 23년 7월 13일 미국 법원이 XRP의 2차 유통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날이죠. 리플의 첫 법적 승리를 기념을 했던 날이고요. 그날이 언제냐면요, 앵커님. 제가 요 며칠 전에 XRP에 제가 매도를 하고 기분이 좋아서 하트를 아 네네. 표시를 눌러놨다, 네. 그려놨다 했던 그 부분이 이날이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사실상 이날 좀 거의 시장에서는 마무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갈링하우스가 이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또 타투를 했습니다. 또 외부에서는 또 갈링하우스가 하버드 MBA를 받은 50대 아저씨가 문신을 새겼다는 건 그냥 멋이 아니라 리플에 대한 신념을 좀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어. 말이 나왔고요. 또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XRP의 미래에 1000%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음. 리플이 지금도 정말 수많은 변곡점에 있는 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고 그만큼 애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이슈는 다뤄드릴 테고요. 라따뚜이님 말대로 리플의 진심인 갈링하우스 CEO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미증시 분위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랩소디의 진행의 장아주. 이승이었습니다. 안녕.